시간이 지나자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을 대신해 시각에 의한 피드백이 점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통한 자동 교정과 시각 반사가 조화를 이루며 고유 감각을 대신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단지 의식적인 수준을 넘어 그녀의 몸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한 걸까요? 시각장애인이 보통 사람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훨씬 예민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시스템은 육체의 주인에게 무언가가 결여되면 삶의 의지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에게 그 보상은 뇌 속에 시각적으로 그려지는 신체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뇌 속에 그려지는 신체 이미지는 매우 약합니다. 육체는 고유 감각 덕분에 그럴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연 선택에 따르면 그런 짓은 에너지 낭비에 불과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는 잘해봐야 고유 감각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그려지는 신체 이미지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시각적인 신체 이미지는 그녀에게 마치 초인적인 힘을 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시각적인 신체 이미지 외에도 전정기관에 의한 이미지 또한 남보다 월등히 발달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고유 감각을 대체하기 위하여 귀의 청각에 의한 피드백을 이용한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청각의 피드백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감기를 앓아서 귀가 들리지 않을 때도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들 중에도 말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고유 감각을 통해서 음성기관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너의 경우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향하는 고유 감각의 흐름이 상실돼 목소리나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청각의 피드백을 사용해야 했죠. 걷거나 손으로 물건을 드는 행동처럼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거의 하지 못했다가 기술들을 익힌 덕분에 점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뮤지컬 배우가 관객에게 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대사를 외우는 것과 같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표정을 지을 때조차도 마치 언어상실증 환자가 일부러 말을 세게 하거나 억양을 높이는 것처럼 표정 역시 의식하지 않으면 무표정하고 얼빠진 얼굴로 보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1년 동안이나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고유 감각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기술과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걷는 기술을 연마했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유 감각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당연한 행동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포크와 나이프를 쥐는 행동조차도 엄청난 주의력이 필요했습니다. 쥐는 힘의 강약 조절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도구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면 손톱에 피멍이 들 정도로 꽉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강인한 정신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모든 감각, 모든 행동을 시각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치고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그녀는 피나는 노력으로 컴퓨터까지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몸이 없어진 느낌은 사라졌을까요? 육체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고유 감각을 잃은 그녀는 변함없이 몸이 죽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내 몸은 비유하자면 눈과 귀가 없어진 것과 같아요. 내 몸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런 그녀의 상태에 대해 공감이 되나요? 그녀의 몸 상태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공감할 수도 없고 적절한 표현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면서 어색한 동작으로 버스에 오를 때면 사람들은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곤 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냐고 하면서 말이죠. 섹스 교수를 만날 때면 간혹 굳센 의지를 자랑하는 그녀도 울음을 터뜨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녀는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고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해야 하나요? 전 분명히 장애를 가졌지만 어떤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눈앞의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사람들은 적어도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기에 공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도 저는 거짓말쟁이나 얼간의 취급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자아의 토대를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쪽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몸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원래는 정상인이었나요? 저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셔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섹스 교수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입원하기 불과 몇 주 전에 찍은 동영상이었죠.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멋진 여자가 분명히 내가 맞는데 그 여자는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내가 이 화면 속에 여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실험용 개구리는 척수와 척수신경을 제거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처럼 척수가 뽑혀버린 거예요. 크리스티너는 미친듯이 절규하며 찢어질듯이 웃어댔습니다. 자, 저를 똑똑히 보세요. 이 여자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도 없어요. 몸이 없어진 크리스티너예요. 척수를 빼내버린 최초의 인간. 자, 진정하세요. 그녀는 고유 감각과 함께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몸을 잃어버린 영혼처럼요. 프로이트의 말처럼 정체성을 기질적으로 유지해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른바 존재 상실감은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그녀는 척수를 빼내버린 최초의 인간은 아닙니다. 뇌에서 가까운 부위에 척수 절단을 받은 환자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몸은 마비된 상태인 반면에 크리스티너는 비록 몸은 없지만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이런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아를 잃었다는 감정도 그녀가 차차 적응함에 따라 시간과 함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죽어버렸다는 느낌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크리스티너는 피부 자극이나 온도의 급격한 변화 등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을 통해서만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오픈카를 즐겨 탔습니다. 몸과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은 그녀에게 피부와 그 빛을 지나가는 핏줄과 근육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팔과 얼굴에 바람이 느껴져요. 아주 희미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대개도 팔과 얼굴이 있다는 것이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무시무시한 죽음의 베일도 거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에 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창의력을 동원하더라도 상실된 고유 감각은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자신이 가진 의지, 용기, 끈기, 그리고 고유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활용한 덕분에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 맞서 싸워온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웅적인 사람이기도 했던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섹스 교수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출간할 당시였던 1985년에도 8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실존적인 인식 기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섹스 교수가 아는 한 그녀는 몸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